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우리가 먼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이슈는 구경하는 페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의 얘기들도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베이지북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3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지금 한 열흘 정도 앞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나온 베이지북, 그러니까 2월 중반 후반 정도까지 나왔던 이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을 해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그 3월에 있을 FOMC에서는 어떤 행보가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사실 GDP가 1% 정도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두운 미국 경제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사실 그것보다는 눈높이도 낮아졌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페드 스탠스도 어떻게 변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연초 한 1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사실상 좀 많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때문에 증시도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최근 지표들 분위기를 보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표 자체가 1월보다 2월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들은 여러 군데에서 좀 체크가 가능했었고요. 제가 한 수주 동안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수치에서 좋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로이터에 따르면 베이지북에서 발표된 미국 경제의 판단하는 높이는 1월, 2월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확장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 지표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을 찍고 그래도 전월보다는 그리고 그 전월보다는 조금씩 계단을 올라가듯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코너를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미국 경제가 좀 확장 기조로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준에 봤을 때에는 강달러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저유가 기조들이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셰일 기업들 제조업 중에 셰일 포션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저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아직은 ISM 제조업 지수에 있다. 앞으로의 추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소비자 지출이 좀 미약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나왔던 CPI라든가 PPI를 본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미약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무슨 국제 유가가 26불 대비해서 30%가 올라서 30불, 34불, 34불, 33, 4불 이렇게 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불 대비해서 마이너스 67%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유가가 전체적인 물가를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CPI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렇게 강하게 좀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연방은행 페드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증시 최근의 하락들이 신용 경색 우려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키우고 있다. 달라스에서는 불확실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이런 환경 자체가 2016년도에 미국 경제의 성장 자체에 좀 우려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미국 경제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는데, 자, 일단 블룸버그 쪽에서는 그래도 올해 안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확률은 계속해서 좀 높게 좀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그 앞에 있어서 고용 관련된 데이터 하나만, 펀더멘털 지표 하나만 체크를 하면요. 네.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 이 수치가 나왔는데 21만 4천 건으로 뭐 컨센서스 상단을 뚫어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전월 대비해서도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추세가 좀 기대가 된다. 내일 논팜 페이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나올 터인데 또 뭐 상당 부분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냐. ADP 고용자 수하고 뭐 논팜 페이롤하고 뭐 상관계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중립적인 상황 정도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기저로 인한 전에 낮았던 것 때문에 좀 기저 효과라고 할까요? 좀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뭐 1%밖에 되지 않았던 GDP 그로스가 1분기에는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3월은 아니더라도 이번 6월이라든가 12월 같은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이 6월에는 26%에서 40%, 12월에는 42%에서 68%로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가 못하고 또 미국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 때문에 거의 연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지금 보니까 6월 가능성이 40%까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증시에는 조금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파급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3월에 FOMC에서 14일, 15일 날 있는, 15, 16일 날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뭐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에 대비해서는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가 뭐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면, 한 지금 한 98 레벨입니다. 네. 뭐 전 고점이라고 하면 100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실 1월, 2월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 우리가 눈높이가 낮아지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미국 경제가 확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데이터 수치라든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좀 모자란다.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많이 낮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사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피크 아웃을 하면서 이머징 자산이 실질적으로 중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6월까지 달러가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또 100 근처까지만 3월 FOMC 근처에서 또 피크아웃 하게 되면 요 시간을 또 빌미로 해서 이머징 마켓이 좀 더 계속 나가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좀 계속해서 좀 강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부분에서는 이머징 자산에는 조금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재차 올해 당장 이제 단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에 있어서의 이머징 자산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던 이 전기차 업계,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유가 국면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수요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어쨌든 기름값 쌀 때 픽업 트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기차 밸류체인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돌아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고점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한 20-30%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고 테슬라 자체도 그렇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부진한 상태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련된 기사를 좀 가져와 봤고요.
테슬라 주가 지금 뭐 22%, 뭐 시트론이라는 미국의 리서처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뭐 전기차 관련주 가운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은 꾸준히 좀 제기가 되었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이번 얘기에 대해서 좀 근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 일단 이 기사 CNN 머니 시트론의 이제 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수요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수요, 공급 양쪽으로다가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가격에서도 한 50% 떨어져서 $1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만 대밖에 되지 않는 이 수요가 얼리 어댑터들이나 쓰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한 수치냐. 그리고 5만 대밖에 겨우 찍어내지 못하는 수준은 이게 뭐 충분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35%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제 이제 자동차 세일즈를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미국 빅3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의 확장 국면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가 이렇게 가스를 많이 먹는 차들이 아직도 잘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 좀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추가적인 여기서 쇼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뭐 완성차 업체가 지금 잠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뭐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에너지 쇼트는 중장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난 3년간 400%나 오른 거를 봤을 때 시장이라든가 미국 이제 완성차 업체의 주가 상승률 대비를 아주 크게 상회해서 비트를 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정신 차리자. 뭐 이 부분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지금 어제 간밤 종가죠. 188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맞아요. 앞서서는 뭐 1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까요? 일단 한 주가가 한 30%에서 40%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 밸류체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드라마틱하게도 거기에서 다시 또 돌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전기차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이끌고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큰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양회를 벌이면서 이런 또 친환경 관련된 정책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도 3월 31일 날부터 모델 3에 대한 예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델 3는 거의 뭐 4,200만 수준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소형차 뭐 BMW 3라든가 뭐 아우디 A4 같은 수준의 그런 시장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에 진출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많이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클 수 있다.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이제 4천만 원대에 손에 쥘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큽니다. 범용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적으로 기대감이 일 수 있는 한 달간의 시간은 충분히 지금 형성이 될 수 있다.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붐이 한번 연초 그리고 지난해 말이었었죠. 그렇죠. 굉장히 좀 크게 붐이 일었다가 다시금 좀 잠잠해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반등 영역에 우리가 진입했느냐 상당히 궁금해졌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좀 반등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 강하게 힘입고 있으니까요. 이런 네.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차 밸류 체인도 함께 좀 모색해 볼 만한 반등 구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